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의 섭취가 늘고 야외 활동은 줄어들면서 비만과 영양 결핍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영양 결핍과 비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환자는 3만 170명으로 2017년보다 101.6% 증가했습니다. 남성 비만 환자가 9,600여 명으로 5년간 241.7%, 여성 환자는 2만 400여 명으로 68.9% 늘었습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해 진료를 받은 비율도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영양결핍 환자 수는 33만 5,400여 명으로 2017년 대비 123.9%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진료받은 영양결핍은 비타민 D 결핍인데요. 전체의 73.7%를 기록했습니다. 빠르게 걷기 같은 생활 속 신체 활동을 이어가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은 성인 50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세계보건기구 등이 권장하는 최소 운동량의 3분의 2 수준만 지켜도 급성 심정지 위험이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빠르게 걷기 등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수영 등 고강도 운동은 75분 이상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최소 권장 운동량의 2~3배 수준으로 활동량을 늘렸을 때 급성 심정지 위험이 가장 낮았다며 매일 10분 정도만 중강도 운동을 해도 그 위험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안 환경을 바꾸는 홈 인테리어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서 2021년 발생한 가정 내 작업 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655건으로 확산 이전인 2018년에서 2019년에 비해 57.8%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사고 비중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16.4%, 10세 이하 15.7% 등의 순이었습니다. 고령자 사고 중에서는 사다리 사고가 77.4%를 차지했는데 정원이나 마당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리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하지 정맥류가 심하지 않다면 혈관을 없애지 않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는 치바 수술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혈관외과 연구팀은 정맥을 유지해 치료하는 치바 수술과 정맥을 폐쇄하는 고주파 열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치바 수술의 입원 및 회복 기간이 짧았다고 전했습니다. 치바 수술은 척추 마취나 수면 마취 비율이 높은 고주파 열 치료와는 달리 국소 마취 비율이 90%를 넘었고, 이에 따라 회복 기간도 고주파 열 치료의 절반 수준인 평균 1.08일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정맥의 직경이 큰 환자가 치바 수술을 받을 경우 재발률이 높게 나온 점은 감안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하지 정맥류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폐경이 가까워질수록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와 강북삼성병원 데이터관리센터 연구팀이 40세 이상 여성 5만 3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유병률이 폐경 직전에 1.2배 상승했습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 각종 증상이 동반되는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1.6배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폐경 자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갱년기 여성은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저녁 약속 잡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저녁 자리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면
양치질은 꼭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요. 술은 침 생성을 억제해 입안의 자체 세정 기능을 저하하고 충치 원인균을 활성화하며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음으로 구토를 했다면 양치질을 하기에 앞서서 물로 입 안을 충분히 헹구고 나서 이를 닦아야 하는데요. 입 안에 남아있는 위산이 치아를 부식하고 잇몸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경희대 치과병원 치주과 신승일 교수는 알코올 자체가 당분이고 더욱이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술은 충치의 원인이자 양치질과 같은 구강관리 의욕을 저하시켜 구강 위생을 나쁘게 하는 주범 중 하나라며 잠을 자는 동안에는 구강 내 치매 저류로 세균 활동이 가장 활발해질 수 있어 술을 마신 후 취침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로 잇몸 질환, 더 나아가 충치와 치수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음한 다음 날 잇몸이 퉁퉁 붓거나 피나는 분들 계시죠? 알코올은 혈압을 올려 잇몸 출혈을 부추기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플란트 환자의 경우에는 잇몸뼈가 녹거나 심하면 제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치과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승일 교수는 이 외에도 알코올 성분은 단단한 치아 표면층인 에나멜을 손상시키고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아의 착색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와인의 씁쓸한 맛을 내는 탄닌과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맥주의 폴리페놀을 손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와인을 마실 때는 치아 표면에 오랜 시간 닿지 않도록 머금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하고요. 물로 자주 입안을 헹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만약 치아가 착색이 되면 양치질만으로 제거가 어려워서 병원에 방문해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전문 기구를 이용해서 착색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승일 교수는 평균적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연령, 직업, 성별 등에 관계없이 잇몸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한 음주는 면역 체계에 해로운 영향을 주며 뼈 대사 이상으로 인한 신체의 뼈 손실을 유발하고 특히 악골의 대사 이상으로 치아 손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현재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되도록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끼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